반갑습니다. 청년 3단 금재은입니다. 현재는 싹쓸이 3단 중앙과 교화부 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강연 요청이 왔을 때는 쉽사리 승낙하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전에 미리 승낙 요청을 주시기도 했고, 또 작년 한 해에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됨과 동시에 대학교 졸업도 하고 또 첫 자취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의미가 깊었던 해라 강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강연이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자기소개를 하자면요. 저에게 원불교는 모태 신앙이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진에서처럼 원불교 청년 훈련에서 만나서 결혼하셨기 때문에 저는 태어남과 동시에 부산역 앞에 위치한 초량교당에서 법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저희 부모님이 청년회 활동을 할 때의 사진이고요. 부모님 옆에 계시는 두 분은 출가를 하셔가지고 현재 교무님에 계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제가 이제 교당에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원불교 어린이 캠프에 매년 참가를 하면서 그렇게 무의식 중에 원불교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고등학생 때에는 흔히들 말하는 사춘기와 입시로 발길이 줄었는데요. 이제 대학생이 된 이후에 어머니의 추천으로 강남교당에 종종 나가곤 했습니다. 특히 대학교 3학년 때 강남교당에 거의 격주에 한 번꼴로 방문을 했는데 그때 법회 후에 제공되는 밥 중에서도 특히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꾸준히 나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안암교당에는 이제 2019년에 도영교우 그리고 성인교우와 함께 국제마음공부 합사와 동시에 출석하게 되었고요. 이제 외대 인도학과 졸업 후에 안양에 위치한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서 현재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저의 법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법문은 대종경 요음품 10장이고요. 먼저 요음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음품은 간단히 요긴한 법문을 담았다는 의미인데요. 단편적인 문장으로 요언이나 법훈을 전하는 교훈담입니다. 즉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요긴한 법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 같이 법문을 읽어보실까요? 요음품 10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태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네. 그래서 법문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법문을 읽어보셨는데 어떤 의미가 와 닿으셨나요? 저는 이 법문을 읽었을 때 꾸준함과 인내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결실을 이루게 된다라고 의미가 와 닿았습니다. 법문에서 나온 단어들을 설명드리자면 도는 종교적으로 깊이 깨친 이치, 발언은 사회현상이나 사상 따위가 맨 처음 생겨남, 불보살은 부처와 보살을 아울러 이르는 말, 태전은 뒤로 물러나거나 타락하는 것을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막 자라나는 식물 사진 그리고 이상화 선수 사진을 첨부해 보았는데요. 여름철 떼약볕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도 몇십 년 전에는 저희 무릎만치 작았잖아요. 그래서 이상화 선수도 빙상여제 타이틀을 얻기까지는 자신만의 분야에서 무려 20년 동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법문에서 제가 느낀 바는 무언가를 이루려는 목표가 있으면
꾸준히 진득히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 득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든 해가 되어 돌아오든 모든 게 인과의 이치인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법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좀 긴데 잘 들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취업하고 회사 생활이 조금 적응된 3개월 뒤부터 자기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학사에 살 때는 왕복 3시간의 통학 거리여서 통학 시간에는 주로 책을 읽었고 주말에는 그 책에 대한 글, 독후감들을 블로그에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창 블로그에 독후감을 쓸 때에는 매주 한 편씩 완독하고 독후감을 적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친구를 만나며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맛집 리뷰도 적고 또 특별한 물건을 살 때에는 또 상품 리뷰도 적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네이버 관리자의 픽으로 네이버 메인 포털 상단에 이렇게 제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은 다른 날보다도 제 블로그에 높은 방문자 수를 기록해서 소소한 용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독서나 블로그나 운동하는 게 서서히 귀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시에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꾸준하지 못할까? 그리고 매번 무언가 시작은 쉽게 잘 하는데 그만큼 또 쉽게 지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입교 원원 중 한 분인 어머니께서 이제 여러 대종경 본문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주신 본문이 요은품 10장 그리고 요은품 15장 이어서 그때 읽었던 문구가 인상 깊게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요즘 말로 너무 뼈 때리는 본문이더라고요. 여러 번 읽고 본문과 저의 생활을 대조해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항상 짧은 시일 내에 무언가를 계속 이루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짧은 시일 내 목표를 이루며 느끼는 성취감에 중복이 된 건지 정작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요. 거기다가 성격까지 좀 급한 편이라서 웬만하면은 그 자리에서 최대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에 법회 이외에도 되게 바쁘게 지내기는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활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제 대학생 때는 뭐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방학이 있으니까 스스로 쉴 때는 쉬고 집중할 때는 집중하는 그런 완급 조절이 가능했는데 회사는 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만약에 회사에 일이 없으면 그 회사는 이제 곧 망할 회사니까요. 그리하여 저는 제 인생의 장기적 목표를 찾기 위해서 여러 동기부여 유튜버 영상도 보고 끝에 저에 대한 마인드맵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화면이 너무 커서 잘 보일 것 같아서 조금만 봐주세요. 네. 제가 마인드맵을 해봤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이렇게 각각 적어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세세한 것까지 다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내면을 들여다 그 결과 4가지 분류마다 각각 나름 분석 가능할 만큼의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적은 파트를 보니까 외국과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벌어야지. 그럼 외국에서 일해보자. 였습니다. 또 지난 대학생활 5년간을 되돌아봤어요. 생각해보니 대학생활 5년을 돌이켜보면 3학년 인도 교환학생을 시작으로 약 2년간 외국 생활을 했는데요. 교환학생 인도를 시작으로 뭐 영어 공부를 위해서 필리핀, 캐나다 머물렀는데 6개월간 머문 캐나다에서도 시간과 돈만 있으면 무조건 가방을 싸서 다른 도시로 이웃나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닌 뒤에 귀국 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왜 외국에서 아르바이트든 일을 해보지 않았을까였습니다. 2년간 전부 학생으로 언어 공부를 위해
떠났기 때문에 돈에 집중을 하면 정말 일에만, 돈에만 집중을 하게 될까봐 그랬던 것 같기도 하지만 돌아와서 그렇게 일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마인드 맵을 통해 저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본 결과 외국에서 다시 일해보자라는 나름 장기적인 목표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니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큰 마음을 먹고 타력으로 전화 영어 6개월치를 선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한 스케줄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달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불규칙적인 퇴근 시간과 야근 그리고 긴 통학 거리로 처음엔 분명 하루를 연기했는데 그게 점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 한 달 정도로 연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 4개월 동안 장기 연장 신청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회사 근처로 자취를 시작하고 난 뒤에 평소 저녁 시간대 하던 전화 영어를 큰 마음 먹고 아침 시간대로 옮겼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다 보니 안 할 핑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피곤할 때는 그 전날 시간대를 변경하고는 있지만 저녁 시간대보다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상시일기에도 이전에 하던 운동과 전화영어 항목을 넣어서 실천 중이고요. 그래서 저의 상시일기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자면 이 법문을 통해 저는 항상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게 참 힘든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공부든 독서든 한 가지를 지고지순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욱교무님께서 학사회의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해도 되뇌이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싫을 때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합리화로 핑곗거리를 생각해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은품 10장을 다시 되뇌이면서 인생의 장기 목표 플랜으로 각성한 결과 아직까지는 전화 영어를 2, 3개월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본인이 세운 목표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작심삼일이신 분은 본인만의 방식으로 미리 연말을 통해서 본인의 인생 목표를 세워보시고 저처럼 조금씩 나아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의 마지막 느낀 점은요. 작년 말에 처음 섭외 담당자님으로부터 섭외 요청을 받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대중분들 앞에 털어놓아야 한다는 부끄러움에 많은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년 초에 총가 12월인가 1월인가 6월에 섭외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쁜 사람도 아니고 6개월 뒤에 일을 물어보시니까 거절할 거리가 없어서 다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의 목표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섭외 담당자분이 처음 요청을 할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느 누구도 강연할 주제나 이야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은 없고 강연 준비를 하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득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달드리고 싶은 말은 교우님들도 대중 앞에서 본인의 개인 얘기를 꺼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또 각자의 일가로 바쁜데 시간을 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이렇게 강연을 맡게 되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법문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법문을 선택할지 방금 읽으신 법문이랑 10장 법문 중에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전달해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이 법문을 마지막으로 읽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제 15장이고요. 다른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섭외해 주신 혜지 교우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교우님들 감사합니다. 재은 교우님이 능력이 재주가 참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남들은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일 텐데도 뭐 그런 독후감을 쓴다든지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그런 과정에서 또 분명히 남들이 쉴 때 또 자기는 뭔가를 또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느낀 점이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게 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고 저도 마인드맵 저는 뭐 인생의 5대 키워드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긴 했지만 네. 저도 그런 마인드맵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또 아쉬운 점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계속 발전해 나가실 수 있는 재은 교우님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함께 공부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종경 법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